최고 시청률 21.1%, 소위 말해서 대박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을 했고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더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인데요. 방송에서 보면은 남북 간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사되는 북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가 있는 거냐, 제대로 묘사된 것이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요 드라마와 관련해서 여러 있었던 뭐 논란들 아니면 재밌는 얘기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표현이 좀 오는데 당사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시죠?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니요. 네, 외모 편안하게. 평가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어차피 칭찬이 아닐 것 같아서. 아니요. 칭찬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딱 보는 순간, 네. 사실은 그 예전에 그 농구 선수였고, 농구 감독까지 하신 이상민 감독이 약간 떠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면 칭찬같이 들리는데요? 이상민 감독 아시죠? 잘 이상민 몰라요. 선수. 네, 잘 잘 몰라요. 몰라서. 농구 선수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91학번이고요. 예, 90년대 농구 대잔치를 좀 풍미했던, 농구는 뭐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감독까지 했어요. 현역대 굉장히 잘. 근데 이상민 선수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제가 칭찬이. 괜찮으십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북한에서 이렇게 온 게 티가 난다라고 얘기할까봐. 아니요. 그게 약간 긴장했는데. 예.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박유성 씨는? 요즘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저도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제 북한 남자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연합뉴스 이제 연통TV라고 해서 이제 연합뉴스 통일언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약간 북한 관련 컨텐츠를 하는 데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띄워주니까 갑자기 너무 어색하네요. 굉장히 발콜인데요, 지금 합성이 굉장히. 약간 북한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깃털 같은 북한 남자. 이 깃털은 뭔가요? 뭘 의미하나요, 깃털은? 상당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 하면 다들 좀 무거운 얘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이고. 그래서 저는 좀 가볍게 하고 싶다, 좀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깃털이라는 아주 가벼운 컨셉을 달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깃털 같은 가벼운 남자, 재밌는 남자, 요게 좀 컨셉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크리에이터를 하시기 전에 연극영화과를 나오셨다고. 네. 제가 영화 영상학과를 영상학과. 동국대학교 영화과를 나와서 영화과. 이제 단편 영화와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좀 하다가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배고파서 유튜브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 하다가 또 필요하면 단편 영화 찍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이제 좀 힘을 길러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된 부재의 기억이라는 그 작품 아나 세월호를 다룬 이번에 다큐멘터리. 봉준호 기생충 하고 같이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된 감독 부재의 기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단편 다큐멘터리거든요. 저도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그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이승준 감독님이. 이 자리요? 여기 나와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 자리. 와, 이거 엄청난 자리네요. 전 되게 편한 마음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요.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분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큐멘터리 감독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원래. 그렇죠.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대박 나시고 또 새로운 콘텐츠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례지만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올해 들어 딱 30입니다. 딱 30. 네. 한국 나이로 30, 만 29.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 나이로 30.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대 한 초중반 정도로 봤어요, 사실. 정말요? 예.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오늘 될지. 회식하나요? 제가 쏩니다. 자, 17살 때 네. 북한에서 왔다라고 제가 봤어요. 네. 인터뷰한 것도 보고 제가 이거 유튜브도 좀 봤는데
지금 벌써 13년이 됐네요, 그러면. 18살입니다, 정확히. 18살. 12년이 네, 됐네요. 12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북한에서? 일단 저는 이제 그 18살이면 북한에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누구나 다 암울한 기억은 있군요, 군대. 그렇죠. 이제 그 네. 드라마에서 보면 예. 그 북한군 F4가 나오는데 이제 그들처럼 저도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근데 미리 한국에 와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가면 이제 10년을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로 10년을 가나요? 네, 이거를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네, 10년. 모든 남자가 다 10년 동안 군대에 있어요? 그렇죠. 네. 죽을 것 같아요. 난 듣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8살에 가면은 28, 여덟에 7, 오죠. 8까지 네. 군대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어서 네. 이제 뭐 휴가라든지 그리고 뭐 외출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이제 북한은 특히나 또 교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함경북도에서 저기 평안도 쪽으로 보내고 평안도 예. 사람들 도 함경북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 교통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 휴가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럼 오다 보면 이제 휴가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에 불비했다. 이 도로가 불비했다라는 네, 안 표현에 안 좋다라는. 좋다는 얘기가 그 도로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이제 가다수다 저기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 기차 예. 연착돼가지고 14시간이 서 있잖아요. 예.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10년 동안 있었으면은 이제 군대에서 축구 몇 번 했어요? 축구한 얘기 좀 해요. 그 군대를 저는 그래서 안 갔죠. 군대를 안 가시고. 제가 군대를 갔으면 이 자리에 지금 뭐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8살 때 군대 갔다가 탈영하신 줄 알았어요. 타령. 네. 탈영은 안 하시는 근데 거구나. 거의 뭐 탈영급이죠. 제가 이제 그 자대 배치도 거의 나왔고. 네, 이제 그 군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는 예. 데까지 갔었어요. 머리까지 네. 깎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유정예미로. 예. 아버지 자본주의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저는 군대 갑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어서 예. 네가 군대 가면 어머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와라. 근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제가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결단을 내려서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동네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라 하면 올 수 있는 건가요? 북한에서? 이게 좀 긴 얘기인데 사실 그 리정역 동물을 보면 예. 땅굴로 이렇게 좀 기어가지고 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안에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까지 오는 과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거쳐서 그렇죠. 오는 거가 제일 많이 선호된다고. 그게 제일 보편적이죠.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중국, 뭐 라오스, 미얀마 해서 이제 예. 태국이 종착 국가고 거기서 이제 난민으로 취급이 돼서 오는데 저는 오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6개월을 걸쳐서 걷고 교통을 그렇죠. 갈아타고 하면서 오신 어디도 거예요? 들어가 잡혀 있다가 또 나왔다가 예. 또 이제 이동했다가 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한국에 2008년 2월 달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아버지는 만나셨나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에 오니까 예. 아버지가 이제 바리바리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딸기를 엄청 좋아해서가지고 예. 한겨울에 딸기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안 보이고 딸기만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오래전의 기억이네요. 정말 그래서 자, 탈북자 혹은 뭐 세터민 저희가 이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뭐 편하고 저는 그냥 원래 요청을 드려요.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지를 어느 분이든 뭐 그래서 어떻게 제가 부르면 될까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 게 사실 좋기도 하고 이제 편리하기도 한데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좀 규정을 짓는 거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내용.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화명에서 뭐 만약에 왔다 아니면 부산에서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네. 뭐 서울에서 왔다 아니면 또 부산에서 왔다 이런 예, 얘기들을 예. 뭐 대학교 가니까 많이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함경북도 해령 출신이거든요. 저는. 해령 해령. 출신 박유성 씨 네,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하면 해령 될까요? 뭐 예. 해령 총각? 네, 청각이라고 많이. 이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령 총각 네. 박유성 씨 모시고 저희가 북한 얘기를 잠시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네. 얘기를 좀만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박유성 씨 얘기만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사랑의 불시착 얘기를 좀 하고 그쵸.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욕심 나는데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나오시겠어요? 같이? 지금 카메라 켜졌는데 약속하신 거죠? 예, 네. 그럼요. 예. 불러주면 바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의 불시착. 너무 핫하죠 요즘에. 네, 핫했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20%의 시청률을 찍는다라는 거는 예전에 저기 이란에서 대장금이 90% 찍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요? 예. 와. 대장금이 한때 잘 나가고 뭐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그 사람들이 볼 것도 많고 그렇죠. 매체도 많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저렇게 안 나와요. 이게 뭐 20%가 옛날로 치면 뭐 7, 80%, 7, 80%뭐 80%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90년대에 사랑이 뭐길래 뭐 대발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60%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짜 옛날 분이시네. 예. 좀 처음 들어봐요. 아, 그거 모르시나요? 사랑이 뭐길래? 아, 사람은 그렇군요. 알지만, 네. 예. 최민수 씨 나오고 뭐 아, 그거는 봤어요. 모래시계는 한때 그렇게 유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래시계가 95년, 4년 뭐 이때 나왔었죠. 예, 그것도 그 귀가시계라고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던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랑의 불시착이 어쨌든 그 급이에요 지금 시청률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드라마를? 일단 그 기존의 북한 관련된 미디어들이 좀 무거워요. 뭐 이렇게 예. 여기 와서 힘든 생활 보내고 뭐 공작원으로 막 오고 이랬는데 예. 이번에 정말 저는 참신한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예. 맨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그림만 그렸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예. 이렇게 가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을 묘사하려면은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리얼리티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묘사된 어떤 뭐 북한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현실들이 어떻게 좀 많이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는 실제 거주하셨을 때 봤던 그런 현실하고 맞아 떨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정말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예. 함경북도에서 살고 왔는데 여기는 아마 이제 강원도 쪽일 것 같아요. 이제 국경지대.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근데 패러글라이딩으로 넘어갈 정도니까 예. 아예 이제 남한이랑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고중을 걸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치움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김치라든지 뭐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예. 주로 하던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말들이 예.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거짓말을 친다고 할 때 저희 북한에서 이제 후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후라이. 네, 후라이까지 말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그게 사실 후라이가 옛날에 그 남한에서도 썼던 말이에요. 그래요? 예. 아. 후라이란 말을 썼고 옛날에 후라이보이라고 그 배우가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진짜- 그 후라이가 그 후라이. 진짜 옛날 얘기 많이 하시네요. 아 어쨌든 예. 네네. 어쨌든 후라이 치지 말라라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단어예요. 아, 그래요? 80년대까지 썼어요 그거를. 예. 요즘 대학생들은 안 쓰더라고요. 요즘은 안 쓰겠죠 네. 아마. 뭐 그런 말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뭐 주로 먹는 방식 같은 거 예. 조개구이 하는 것도 함경, 남도, 북도 그 바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볏짚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팍 예. 붙여서 오. 그럼 진짜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잘 돼 있다. 약간 미화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예. 사람들의 어떤 뭐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리얼리티를 살리지 않은 게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좀 북한의 모습들을 그리려고 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아니라 그쵸, 네. 드라마를 찍는 거다 보니까 뭐 일부 뭐 과장이 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이 북한이라는 것이 이 프리즘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다양하게 좀 뭐 폭넓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경직되게 바라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에서 이주해 보신 분들은 저거 북한 저렇게 잘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냐 막 이렇게 그런 그렇죠. 인터뷰도 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다큐가 아닌데 봐야죠. 이거를 네.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쓰신 보조 작가분이 광문환 작가라고 이분도 탈북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같은 영화 제작하는 뭐 드라마 제작하는 쪽으로서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혹시? 그렇죠. 저 이분 그 KBS에서 예전에 일도 하셨고 뭐 작가로 뭐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예. 제가 일하시는 분이랑도 이제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정말 메인 작가분 바로 뭐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이번에 예.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이분 말고 이제 8명의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제 고중인들 이제 모셔다가 인터뷰 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지역과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중을 많이 걸쳐서 진행을 했다가 제가 예전부터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부터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박유성 우리 해령 총각 박유성님한테는 따로 뭐 그거 아픈 얘기를 하세요. 네. 안 불러주더라고요. 안 불렀어요. 네. 좀 더 유명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픈 얘기를 하시네요. 예, 네. 아이 워낙 우리 10,000명 지금 몇 명이죠? 지금 굉장히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000명이 넘었습니다. 33,000명이 네. 넘으니까 사실 33,000분의 10이면은 로또 확률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엔 꼭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압니다. 저거는 진짜 네. 인상 깊었다, 잘 짚어냈다, 뭐 이런 게 있었다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장마당이에요. 북한 장마당의 장마당, 모습을 세트장이긴 하지만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고 저는 보고요. 장마당 경제라고 할 정도로 일종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살짝 이제 뭐 들어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뭐 거의 경제의 90%가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 장마당 매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 당국이 판매를 허용한 제품과 아닌 제품을 이제 숨겨놓고 파는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 매대를 들고 나서 자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한국 DVD나 아니면 한국 뭐 샴푸나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이제 단속을 하니까 이렇게 항상 가려놓고 밑에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데려가서 집 그 장마당 근처에 본인이 다니는 집을 마련해놓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드라마에서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제일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저기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저 그림에서 나왔던 열차 예. 씬이거든요. 예. 열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이제 메뚜기 장사꾼들이 막 와서 채순물 팔고 담요 팔고 옥수수 팔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함경 남도 북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겪었던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아 이런 거는 정말 거의 100% 살렸다. 네,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얘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 생각 많이 아니요, 났어요. 저 옛날 얘기 싫어합니다. 뭔가 방송이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 얘기 싫어합니다. 예. 자, 혹시 근데 네. 지금 아직도 북한 얘기, 뭐 북한 소식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뭐 북한 뉴스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송국이나 뭐 뉴스들이 있긴 한데 다 카드라로 통하더라고요. 잘 안 믿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은 이제 걸러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온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제 가족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어요. 삼촌이라든지 이모들이라든지 그렇군요. 그분들이랑 이제 가끔 통화하면서 예. 요즘은 좀 작년보다 어떻고 뭐 장사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그냥 좀 평가를 하거나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통화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또 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랑 통화하면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위험한 건데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한 크죠. 예, 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이랑 통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중국의 핸드폰이나 유심칩을 가져다가 이제 껴서 이제 국경 지대에서만 이제 본인들이 북한에도 요즘 국내 자국내 핸드폰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유심칩만 이제 바꿔서 통화를 잠깐씩 하는데 이게 이제 당국에 걸리면 크게 혼나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 크단이 크다 보니까 예. 이제 정말 필요한 얘기 생사 확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법을 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요, 네, 뭐 오해하실까 봐. 아니 그리고 원래 가족들하고 뭐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당국이 그거를 뭐 강하게 규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그 해령 쪽에 사셨으면은 네. 이 평양이나 이쪽하고는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게 북한도 보면 그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평양에서 뭐 웬만히 잘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지방에도 다 있거든요. 이제 북한이 최근에 뭐 시장 경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 5명 중에 4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장마당이 있고 이런 곳의 사람들은 평양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북한에서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거의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정말 극히 뭐 상위 1%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넘사벽 이제 넘어볼 수가 없고 빈부격차가 북한도 심하군요. 사실은 엄청 우리가 심하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 사실은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더라도 빈부격차가 좀 덜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그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예. 거기에 이제 나오는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일해주고 이제 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희 쪽에서. 북한에서도 네. 가정부가 있고 이를테면 네, 그 가정부가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집에서 이제 일해주고 밥 예. 해주고 빨래해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제 그게 영화로 막 나오니까 이게 어느 사회나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공감대를 느끼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뭐 지금은 이제 한국 남한에 계시지만 북한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기생충이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딜 가나 이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 잘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냄새를 너무 싫어하고 냄새. 그래서 북한 예. 저도 이제 잘 못 살아서 잘 사는 집에 한 번 가면 그 들어갈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게 이제 발 씻고 들어오는 걸 확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발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물어보고 그래서 예.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봉준호 감독님 이제 북한 얘기도 좀 들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봉준호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거기서도 뭐 북한에서 리스펙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진 않죠. 그 정도는 아니죠. 리스펙! 영어를 안 씁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평양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다녀오셨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주체사상탑도 올라가고, 그 묘양산에 있는 그 박물관 같은 거.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이 선물 받은 그걸 딱 전시해 놓는 그 묘양산. 금수산 기념궁전. 예, 금수산. 네. 거기 기념궁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평양 도로가 너무너무 넓은데 차가 없어요. 네.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광란의 질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근데 지금 북한 그 상황은 어때요? 그 기름 상황이나 뭐 들으신 거겠지만 지금. 그렇죠. 이제 뭐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북 제재 때문에 많은 게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차도 많고 최근에는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던 발바리라고 해서 택시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택시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예, 이게 예. 이제 북한이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콜택시가 이제 가능한 거죠. 콜택시. 어디까지 와달라 이렇게 예. 하면 이제 정말 급할 때는 오고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거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승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연료사정 뭐 이런 건 뭐 북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이제 예전보다는 차 다니는 개수도 많아지고 이제 특히나 택시가 좀 많이 많아졌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북한의 핸드폰 요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달달이 요금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전화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한 사람 앞에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 앞에 90분으로 정해져서 한 달에 나오거든요. 시간이 정해져서 시간이 나와요?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빨리 다 소진을 하면 예. 이제 더 살 수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이제 전화돈이라고 하는데 예. 시간을 이제 돈 주고 파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운행이 안 돼도 예.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송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돈을 이제 선물해주면 예. 거기서는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지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돈이 생겨나면서 일종의 보조화폐 같이 막 그렇죠. 쓰이는 거네요. 비트코인 같이 약간 숫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뭐 요금 같은 거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게 이제 예. 국가에서 나오는 시간당 요금과 또 개인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예. 거래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제 국정 가격과 개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애인들,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기가 좀 힘들면은 90분 이거 쓰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또 구해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이제 개인들 거 이제 사서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뭐 북한 얘기 사실 그렇게 모르는 편은 아니고 많이 들었는데 요 핸드폰 얘기는 정말 신기하네요. 어디 가서 또 다시 쓰시려고 그러시는 계속 거죠? 써먹어야죠. 재활용 계속 많이 해주세요. 재활용 끝까지 네. 합니다.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네. 국경을 죄송합니다. 국경을 폐쇄해서 북한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북한이 뭐 이제 모든 그 거리라든지 무역 이런 거를 다 통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 이제 한 명도 감염자가 없다. 이거는 좀 약간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의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예. 각 지역마다 거기에 이제 관리자들한테 이제 유선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통보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이라든지 질책을 면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대로 보고하는 게 그렇게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가 되면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평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뭐 압록강, 두만강 특히나 이제 뭐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1,500km가 다 국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수밀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하거든요. 그러게요. 중국하고 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다 그 강 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감염자가 없다라는 거는 거의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심지어 국내 안에서 이제 그 시와 시, 도와 도를 이동하는 것 자체도 다 금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국 내 사람들도 다른 도로 이동을 못 하게끔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는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딜 병이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사실은 좀 약간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가능하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데서만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담인데 예전에는요 월드워 G라는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좀비 영화 저도 봤어요. 예.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 좀비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이 좀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 인민이 다 이빨을 뽑았다. 거기에서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한 명도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야, 아무리 북한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도 어떻게 인민의 이빨을 다 뽑을 수가 있냐.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디어가 맨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보면 되게 경계하거든요. 북한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 근데 예. 이번에 사랑에 불시착하고 보니까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고 좀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가족도 있고 예. 정도 있고 이게 좀 그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이 드라마가 다른 어떤 미디어들보다는 확실하게 차별점이 있고 좀 북한을 좀 따뜻하게 그려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자꾸 그런 거 보면 막 북한 사람들 정말 이상할 것 같고. 좀비보다 더 무서운 존재야. 이빨에서 그러니까요. 전 인민이 다 뽑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심하면 혀까지 뽑는다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예.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유성 씨, 해령 총각 박유성 씨를 모시고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깃털 같은 북한 남자도 이제 그 사이트도 보여주셨고 구독자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예. 지금 한 25,000이 좀 넘었습니다. 많네요. 25,000이면은. 네. 그래서 일단 홍보 한 번만 하시죠. 홍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편안하게. 정말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만 무겁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카메라를 보시고. 사람 사는 냄새 나게 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북한 얘기 궁금하시면 제 채널로 놀러 오십시오. 네. 후라이 아니니까 많이 들어오셔요. 알겠습니다. 네. 후라이 아니랍니다. 네. 예, 알겠고요. 종종 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얘기하니까 저도 또 옛날 얘기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 취급해서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어쨌든 예. 근데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가끔 한 번씩 나와서 뭐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관점이 좀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 동일한 관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른 관점들 뭐 사실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른 관점들을 저희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도 해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기회 되면 뭐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날라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감독을 닮은 우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령 총각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